보자. 몇 개만 더 합시다. 일단은 뒤에 방부등식도 좀 있어가지고. 네, 다 고정이 없는 애들입니다. 고정이란다. 수학의 바이블에 다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에 없는 애들 좀만 봅시다. 여기 봐봐. 일단은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이럴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x축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래프가 있을 거고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위로 확 올라갔겠지? 그럼 그때 만나는 애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꺾여서 올라갔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갔다. 싹 이렇게. 이때 이제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구? y는 a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y는 a가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특수한 형태야. y는 a가 이렇게 있으면 k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게 특수한 형태야, 사실은. 두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또 특수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개죠. y는 k. 그래서 이런 애들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도 지금 어떤 챕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극대극소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에서 만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달라라는 게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최고점 개수가 1이고 fx가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여기 물어볼 때 f의 3의 값은 하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fx가 결정돼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 룰이야. 그래서 f의 3의 값은 하고 물어보면 fx가 결정돼야 되고 f의 3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결정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미지수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서 아니면 개수가 여러 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결정돼야 됩니다. 가이죠. 그래서 x는 0에서 2, 그럼 우리가 이거 딱 보면 우리는 알죠. 이제 f의 0은 2가 되고 f 프라임 0은 0이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맞죠? 그럼 혹시 이거 보면 바로 아는 것도 있니? fx가 최고차인 개수가 1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1차항의 개수가 얘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0.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얘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한 개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물론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되죠. f의 0이 2야. 상수항이 2야. f 프라임 0이 0이야. 미분한 거의 상수항이 0이야. 그러니까 c가 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인 개수가 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이거야, 이거. 어떤 거냐? 하나, 잠깐, 없는데? 하나, 둘, 셋. 없잖아. 잠깐,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아닌데? 4개가 어디 있어? 4개가 어디 있어? 4개가. 이럴 때 4개야. 싹, 싹, 싹. 4개가 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얘가 딱 올렸더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높이가 같을 때 4개인 거야. 딱 이 케이스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k.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은 거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으면 4점에서 만납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으면 4점에서 만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 찾아야 됩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B 쓰지 마. 제발 알았지? 아직은 그 B 쓰면 혹시 학원에서 B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계실 거거든? 여기 B로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B 배웠지? 쓰지 마. 알았지? 요즘 나오지도 않아. 수능에 나오지도 않기도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금은 그냥 원 상태로 연습을 해.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보통은 처음 가르칠 때 B도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어디?
아, 여기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아, 아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2에서 극대값이 나와서요. 아마 얘여야 될 겁니다. 근데 아닌가? 잠깐만. 극대값이 2라서. 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극대값이 2라서 이런 거 내면 안 되잖아. 네가 딱 생각해도 그치, 이게 범위인데. 근데 이게 딱 맞춰서 내죠. 극대값이 2야. 아직 해석 안 해서 그래. 알았지? 근데 일단은 이런 형태가 4개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근데 범위는 잘 안 낸단 말이야. 범위 안에서 K값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보는데, 사실은 극대값이 2란 말에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값이 2란 소리야. 이 극대값이 2란 소리란 말이야. 그쵸? 극대값 2야. 그러니까 극대값이 여기가 2인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y는 2하고 만나는 애가 서로 다른 4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 이 중간이 사실은 변곡점이야. 왜냐면 쟤를 기준에서 탕 올라가기 때문에 변곡점인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해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절대값을 빵 씌웠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왜냐면 2에 터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겠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는 0입니다. 근데 어차피 얘 미분하면 나와요. f'(x) 얼마가 되냐면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0으로 묶이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x가 0에서 2의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점은 뭐가 되겠냐? 나머지 x는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알았죠?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었더니 그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a가 결정되겠죠. 요 녀석. 요 점은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입하겠죠. f에 마이너스 3분의 2a가 들어가고, 걔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7분의 8a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4a의 세제곱, 9분의 4a의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하니까 27분의 4, 27분의 4a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7이 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네. 근데 못 찾으라고 했더라? f의 3값. 근데 나 a 값 구해버렸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들어가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네. 하.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37번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유형들은 내 꺾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 최대 최소는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절대값이 제일 어려워. 절대값은 진짜 어려웠어. 그동안.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동안 제일 어려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 문제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문제를 더 그렇게 뭐 바꿔서 열심히 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요즘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안 물어봐서 그런가?
옛날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25년도 거 기출들이 난 더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25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꼭 그 고3 수능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고2든 고1이든 나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22번부터는 좀 쉬우니까 이제 다 그 어디에서 수학의 바이블에서도 다 했던 것들입니다. 최대 최소죠.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하면 돼. 이게 머릿속에 아이디어 딱 있으면 돼. 아, 3차 함수에 나 이렇게 그릴 건데 0이 어디 있을까는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찾고 0하고 2가 어디에 있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보고 0과 2니까 0이 여기에 있네. 그 다음에 2가 2는 어디 있을까, 이제 이 고민 하겠죠. 2가 어디에 있지 몰라. 그러니까 2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확실히 알아? 최소값은 확실히 알아. f1이 1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몰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값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냥 요 정도 마인드로 가지면 최대값 최소값은 조금 무난합니다. 그래서 4개, 뭐 최대 4개죠.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 양끝값 이렇게 대입해서 나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죠. 나와 있습니다. 최대 최소는 좀 쉽죠. 치환 이런 것쯤이야,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형 그 23번이 내가 그 수학의 바이블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시험 문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너무 지쳐하는 것 같아서 그날 되게 지쳐 있었잖아. 막 내가 몇 분 빨리 끝냈냐? 20분 빨리 끝냈냐? 30분 빨리 끝냈냐? 그치? 와, 씨. 그날 너무 막 애들이 아주 멘탈이 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때도 이거 하려다가 말했는데 너희는 이거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2차 함수야. 2차 함수 때도 했던 거고 다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항상 이것만 잘하면 돼. 범위가 제한, 그러니까 치환의 범위만 생겨나면 돼. 치환의 범위는 이렇게. 누구의 범위? t의 범위. 이렇게만 찾으면 되지. 그래서 얘를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도 수준에서 이거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삭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얼마냐면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삭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가 되나? 이렇게.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로 해서 다시 t에 관한 그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보통은 저게 hx로 fx로 잘 안 쓰니까 다시 이렇게 쓰죠. 그래서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해서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됐죠? x를 근데 이제 언제 최대값을 갖고 언제 최소값을 가져 라고 하면 그건 x를 답해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다시 x를 구해 주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딱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죠? 그럼 다시 앞에 문제가 똑같아진 거죠. td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딱 보시면 이렇게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6t니까 얼마냐면 0하고 2인가? 2인가? 맞냐?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죠. 미분하면 그러니까 0하고 2에서 같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니까 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대충 애매하게 그려. 그래야 내가 체크를 해보겠죠. 그래서 극대값 0,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0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양쪽에서 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다 판단할 수 있긴 해. 극대값에서 최대값이 같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계산 안 해봐도,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알긴 하니까, 세 개 다 계산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세 개 다 계산 안 해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2가 왼쪽인지 마이너스 2가 오른쪽인지만 알면 되잖아. 더 왼쪽에 있어서 더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B를 배운 사람들은 그래 그런 정도는 막 그런 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체득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 B를 배우면
이게 내가 하나만 넣어봐도 되긴 해.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0은 확실하니까 넣어봐야 되고, 2일 때인지 마이너스 2일 때인지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어느 게 더 큰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이렇게 생겼긴 해. 여기하고 혹시 이거 B 아니야? 2대 1인 거? 배운 사람? 2대 1. 2대 1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두 칸이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은 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건 극대값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확실히 더 높게 있는 거야. 왜냐면 2하고 똑같은 높이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크겠지. 근데 저런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식인 거지. 그냥 사실 그냥 저 대입해볼 건데 이러면 끝나긴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그냥 하면 돼. 알았지? 이런 정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미정계수죠.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데 미정계수, 계수를 결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2하고 3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네. 이거는 그냥 상수항이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냥 뭐 하면 되죠? 내가 f'x만 구하면 되겠죠.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6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논점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싹싹싹 가고 여기가 얼마야? 1이고 여기가 2인 거죠. 근데 2하고 3이니까요. 다시 1하고 3이면 네, 이쪽에 있겠네요. 3이 여기에 있죠. 아니, 3이 뒤에 있네. 진짜. 네. 이렇게 있죠. 3이 뒤쪽에 있나요? 네, 3이 뒤쪽에 있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값하고 이 값 중에서 너희들이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데 최소값이군요.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얘가 3이겠죠? 그쵸? 최소값이니까 얘가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A를 대입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은 다 그래프 그리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을 포함하냐? 안 하냐? 그거야, 그냥 논점은. 꼭지점을 포함하냐? 안 하냐? 꼭지점보다 크냐? 작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치? 결국은 극대극소가 다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볼까요? 미지수가 두 개인 거니까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다 나오는데 저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뭘까요? 거기 A의 위치인가? 아니다. 이게 너희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저것도 그냥 지금 쉽게 줘놨죠. 3A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3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준 거죠. 그래야 0하고 2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3차 함수가 A가 뭐다 크다고 돼 있어. 싹싹싹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돼. 이렇게. 그리고 1과 4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과 4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2하고 4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2하고 4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방금 전에 한 걸 알면 1하고 4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치? 여기가 얼마냐면 2대 1이라고 그랬거든. 요거 2대 1이야. 이거라도 그냥 기억해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4가 여기에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3일 테니까.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2대 1입니다. 그래서 2대 1이야. 그래서 2대 1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1에서부터 4라고 했으니까 1은 뭐 여기에 있겠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4가 저기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 샥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냐면 여기서 갔죠. 마이너스 18에서 갔고요. 최대값은 4에서 갔고요. 그게 얼마가 되냐면 22가 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안 가져요. 이거는 그냥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정확하게 위치 잡으려고 이렇게 잡은 거고요. 사실은 그냥 보시면 설마 1에서 최대값을 갖지는 않을 거 아니야. 3이 더 있는데, 그치? 뒤에서 갖는 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해됐죠? 꼭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프상. 얘가 더 커요? 이쪽에 있는 이 값이 더 커요? 이쪽에 있는 이 값이 더 커요. 그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아닌가? 너희들이 의심할 수도 있나? 선생님 설마 4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치? 4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죠?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입해 보면 돼. 지금 내가 이 3을 알아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에 애매하면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그게 알아서 해주게끔 돼 있어. 1 대입하면 얼마냐면 b 마이너스 2a야.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4를 대입하면 4면 여기가 얼마냐? 뭐 엄청 커. 4면 64a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16, 48a 이렇게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b 플러스 얼마냐? 얼마냐? 16, 16, 16, 16에 이렇게. 그럼 a가 양수라서 당연히 얘가 큰 겁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알았죠? 꼭 내가 이 b로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냥 대입해도 얘가 더 크네 얘보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할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런 b들은 다 편법이기 때문에 이 편법을 쓰는 문제를 편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되지 않아. 그냥 조금 더 간단해서 그냥 내가 4만 대입한다는 거 확신을 갖는 것 뿐인 거지 편법으로 푸는 걸로만 낼 수 있는 절대 않아. 그리고 요즘 심지어 편법으로 못 풀게끔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b는 조금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정도 보겠습니다. 유형 26번부터는 식만 세우자. 활용이거든요. 그냥 식만 세우면 돼.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 어떻게든지 식을 세워야 돼. 어떻게든지 식만 세우면 너희는 미분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기서는 무조건 딴 거 안 나와. 유리함수 절대 안 나와. 무리함수 절대 안 나와.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안 나와. 왜? 미분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런 거 물어보면 지금 이 파트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미분해야 알 수 있거든. 그러면 미분해야 되는 챕터란 말이야. 미분 안 하고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챕터가 아니잖아. 미분을 안 하게 되면 이 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미분하는 건 다항함수밖에 미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 그 관계식이 다항함수가 나와야 돼. 만약에 다항함수가 안 나오면 잘못 푼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보통 이렇게 놓죠. t, x, t, t의 제곱. 그래서 l, 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t, 루트 t-3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끝입니다. t의 제곱 빼기 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최소값 구하니까 몇 차 함수냐? 4차 함수지. 100%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찾으면 극소값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홀수도 있으니까 꼭 그 대칭은 아니야. 그래서 이게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t에 관한 4차 함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뜰 거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극소값 찾으면 그게 최소값이 됩니다.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요 정도야 뭐. 식만 세워놓고 너희들이 한번 터치를 한번 해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원은 뭐, 네. 그 다음에 유형 48번. 개 유명하다 그랬죠? 우리 맨날 보는 거, 그치? 맨날 보는 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리를,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를 대고, 여기가 둘레를 댄다 그랬죠? 근데 우리 이제 넓이를 내는 것 뿐이야. 원래는 둘레를 내는데 이제 넓이로 바뀐 거예요. 왜? 뭘 할 수 있으니까 얘가 t, 12-t의 제곱인데 우리가 다시 때 넓이니까 st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높이가 얼마야? 12-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가로의 길이는 2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3차가 나오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t의 범위가 보통 넘어가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2루트 3까지인가? 여기 넘어가지 않긴 해요. 실제로 계산하면 넘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100%라고 했지. 어디에서 답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극대에서 무조건 답이야. 이게 무조건 최대값일 거야. 맥스 이렇게 나와. 범위 제한이 만들어지면서 저 맥스에서 최대값을 갖게 돼 있어. 무조건. 알았죠? 안 그러면 얘가 범위 제한하면서 저 맥스에서 최대값을 아니 극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은 다 저렇게 출제해 주는 편입니다. 쉬운 문제들이 그래요. 쉬운 문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아우, 야, 씨. 막 안 해도 되는 게 막 계속 나오죠. 부피. 그러니까 뭐냐면 길이, 넓이, 부피.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넓이, 부피 시험에 안 나와. 다 쉬워서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기본 문제니까 한 번만 빨리 체크하고 가시면 여기가 12-2x고 x가 있으니까 부피 vx는 어떻게 되냐면 12-2x의 제곱에 곱하기 x 이렇게 끝 이렇게 되죠. 됐죠. 최대값 나오고 이것도 최대값인데 3차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가져야 되는데 뚜껑 없는 상자 부피 최대 여기서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의 범위가 x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되는데 x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되죠? 6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 되죠? 사이에 있어서 그런가? 사이에 나오나 보다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죠? 안 풀어봤는데 이래야 여기가 최대값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 0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극대값이 나와야 돼요. 딴 데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기가 등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럼 다른 데에서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부분에서. 무조건 극대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상황이. 알았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식은 뭐 틀리지 않았을 테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너희들이 실상은 문제 나오면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서 이제 틀리는 거죠. 근데 식도 되게 복잡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기도 하는데 식도 복잡해. 그래서 짜증나.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너희들이 맨날 이런 접하는 L, S, V 이건 쉽거든. 왜냐면 L도 나 잘 봐. S도 항상 봐. 그 다음에 V도 항상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쉬워. 근데 오히려 실생활이 나오면 잘 모를 때가 많아. 뭐 실생활에 막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판매량이죠. 봐봐요. 생산 비용이 FX야. 나 그런 애도 봤어. 생산 비용이 뭐죠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 알았죠? 생산 비용이 뭐죠? 그래. 하루에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FX야. 이거 돈이야, 돈. 비용이야, 비용. 근데 1kg당 판매하는 게 얼마냐면 1200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판매 가격은 총 판매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 판매 가격은 얼마냐면 1200X가 돼. 왜냐면 1kg에 1200원이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이익도 모르던데 이익은 얼마? 총 판매에서 총 비용을 빼야 되겠죠. 맞죠? 총 비용을 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총 판매액은 얼마인데요? 1200X죠. 그 다음 빼기 얼마 하면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0X의 제곱 플러스 1200X 플러스 4500입니다. 이렇게 이게 총 비용이죠. 왜냐면 이미 X kg 들어가는데 드는 생산 비용이라 했으니까 이미 이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총 판매 금액이죠. 1200X 3차 함수 뜨겠네요. 그렇죠? 3차 함수 뜨죠. 감소니까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최대 하루에 이익을 최대로 하기 잠깐만 이익 맞죠? 이익을 최대로 하는 생산의 피량 여기죠. 여기 이 갖고 구하면 되겠죠? 이 갖고 하면 되겠죠. 극대값에서 하면 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저 갖고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짓는 건데 나머지는 다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까지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수업 시간에 저기 다 해줬냐?